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차라리 직원으로 할 때가 더 편했나? 반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을 보면 부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장사를 한다는 건 단지 가게 문 열고 손님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장사를 하려고 하나요? 혹시 출근 시간 자유롭게 조정하고 내 시간 내가 쓰고 싶어서?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인가요? 만약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사를 하면 직장보다 내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정반대죠. 직장인은 퇴근하면 휴대폰 꺼놓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지만 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퇴근하고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재료 발주 누락된 건 없나? 오늘 매출은 왜 저조했지? 내일 아침에 다시 나가봐야 하나? 심지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게에 다시 나가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당하지 않고 그냥 직원에게만 맡겨두는 사장이 있다면요? 그 가게는 오래 못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면 그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보다 내가 더 잘해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는 구조라면 어느 순간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옵니다. 가게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직접 개입하는 순간 그 직원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실수를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배우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만약 누군가가 계산도 고객 응대도 발주도 포장도 전부 스스로 주도해서 해낸다면 그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언제까지고 혼자 끌고 가야 하고 결국 체력도 시간도 수익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떡하냐고요? 저는 지금 혼자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하던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전혀요. 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걸 경험해보고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택배 발송하는 것은 3PL 업체를 이용하고 가게에서 해야 할 일을 최소화시켜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일은 당근 알바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니 고정비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전부 직원을 쓰면 일이 있건 없건 항상 들어가는 고정비 무시 못 하잖아요. 3PL 업체를 이용하니 내가 택배를 발송하는 일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정확한 금액을 매달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고정비이지만 택배가 별로 없을 때는 딱 그 정도만, 택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내가 장사에 집중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것저것 해보느라 참 많은 시간과 돈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돈은 더 벌었겠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 생각해요.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렇게 해볼 거고요.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가? 직접 챙겨야 돌아가는 방식인가? 아니면 누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구조인가?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장사가 나를 더 옥죄고 있다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장사를 오래 하려면 매출이나 재료비 같은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키우던 구조를 만들고 일을 나눌 수 있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건 대기업 회장처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쓰던 외주를 맡기던 처음엔 누구나 다 혼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혼자 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더 오래가는 가게를 만드는 길이고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